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야매로 공부해서 대학 가는 야매학교 에피소드 2 이제 현대문학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현대문학을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각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2021년 수능 국어를 좀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메모장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근데 메모장은 이제 과목 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문학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문학 다 지문 끝까지 읽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이번에 2021년 수능국어 이거 지문 제시문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상한 사람 나가주세요. 네, 나가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뻥이고요. 일단 현대문학 문제는 문제를 안 본 상태에서 푸는 게 가장 기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주제의식이나 아니면 각 표현들 이런 거가 더 눈에 안 들어와요. 특히 이제 현대문학들 같은 경우는 좀 현학적인 표현들이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이해하고 해독하려고 막 들다 보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글자에 본인을 이제 막 다이브해서 빠뜨리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문제부터 무조건 보고 제시문 확인을 그 다음에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 세트를 예시로 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2021년 국어 22번에서 25번 홀수형 문제이고요. 수능 시험장에 가서 딱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게 현대문학 지문이란 것만 일단 파악하고 바로 이제 문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로 그러니까 25번은 제가 순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먼저 22번 딱 봤을 때 서술 특징 묻는 질문이잖아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진짜 제시문 하나도 읽을 필요 없고 여기서 A랑 B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23번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봐요. 그러니까 보기를 봐요. 보기를 보면 이거 팩트 체크 문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이제 짜증나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 경험담을 전한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적절한 거를 다시 리프레이즈해서 얘기하면 이 중 맞는 얘기 골라라 예요. 그렇게 바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4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후 내용을 좀 약간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맨 나중에 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이게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키예요. 왜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 자료에서 25번을 맨 처음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보기를 보세요.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블라블라블라블라. 자세한 내용 다 필요 없어요. 맨 끝에만 보세요.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범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그러니까 주인공이겠죠.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동을 한다. 이 보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긴 제시문을 한눈에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보기는 뭐냐면 친절히 우리 평가원 형님들께서 주제 요약을 해준 거예요. 니들이 이거 읽고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힐걸?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요약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보기에서 좀 봐야 될 키워드만 볼게요. 자, 먼저 현실에 대한 체념. 보통 이 현실에 대한 체념은 뭐 현대문학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문학에 있어서 공통적인 주제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전쟁의 실상을 체험. 이거 뭔가 전쟁을 겪은 주인공에 대해 얘기를 하는 그런 문학이구나. 바로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현실에 발을 내디듬. 이게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체념한 상태에서 사건들을 주시한다.
전쟁을 겪어서 본인이 뭔가 이 되게 상실감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PTSD가 와가지고 사람이 약간 좀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님들 그 이제 롤에서 막 승격전 했는데 승승패패패로 져봐요. 그러면 걔 열받잖아. 근데 그 열받은 상태에서 그래 되게 상실감을 느꼈어. 근데 현실에 발을 내딛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뭔가 이 친구가 극복을 하네? 라는 그 정도 이제 캐치해 주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5번에서 이 출제자 형님들께서 친절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잖아요. 이 뭐 여기 보시면 뭐 후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뭐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감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되게 보기에 그 나오는 보기들과 관련된 내용이지 이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세요. Shut up and sit down. 그래서 이제 22번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22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가장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죠. 이 서술상 특징이란 거는 이제 서술 특징은 그냥 대입해서 맞는 거 틀린 거를 그냥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시문 전체를 진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또 강조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근데 이런 문제에 좀 함정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만 또 짚고 넘어가 줄게요. 먼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해서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랑 B 다 각각 읽어보세요. A, 회상 장면 삽입을 했죠. 그리고 B,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드디어 자전거에 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돌아온 노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의 곁엔 개가 종종 걸음을 따르고 있다. 어제와 같은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놀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서술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그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그 본인이 느낀 바를 이 사람은 주인공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느낀 바는 뭐냐? 굉장히 주관적인 그 해설이나 아니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류의 문제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을 서술은 맞는데 그래서 뭐다가 틀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함정을 좀 파놓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이를 여러 번 하면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이게 왜 제가 그냥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실제로 대화하고 있죠. A의 한병장이랑 차일병 둘이 대화하고 있죠. 다음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 잡힌다, 따르고 있다, 그리고 놓여진다, 벌어진다. 이거 다 현재형으로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뭐 딱히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오케이. 2번 정답인 것 같다 하고 넘어가 봐요. 자, 다음 이제 또 약간 국어를 풀 때 저는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확신이 들면 저는 그냥 찍고 넘어갔어요. 뒤에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맞는 확신이 드는 답안지가 있다.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뒤에 거 읽을 필요 없는데 참고를 위해서 뒤에 거 이제 보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3번 보기 보죠.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A랑 B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이것도 1번이랑 똑같이. 근데 인물에 대한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외적 갈등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외적 갈등이 있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심화되고 있는가?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두 개가 다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A랑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본 건데 이게 지금 보기의 서술 방식을 보면 둘 다 이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A에서 과연 두 사람의 간에 그 외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우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4번.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해서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B에서 갈등이 해소가 돼요? 갈등 해소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또 틀렸어요. 이거는. 다음
5번.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해서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해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좀 약간 야매로 푸시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과관계? 약간 인과관계란 거는 원래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이것이 왜 벌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리즈닝을 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번을 풀 때 우리가 이미 이 A랑 B의 서술 방식이 주관적이란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2번 문제, 그러니까 2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러한데 여기서 저희가 얻어가야 될 건 뭐냐? 즉 제시문 전체를 안 읽고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A랑 B 부분만 보고도 바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시문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먼저 읽지 마세요. Shut up and sit down.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팩트 체크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체크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팩트 체크예요. 여기 있는 보기들 그냥 제시문이랑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2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1.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남이를 전장 상황, 그러니까 에서 남이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남이란 사관함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 보자. 여기에 나오죠. 어쩌다가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전쟁 경험담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 이 아까 25번 보기에서 그 본인이 뭔가 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뭔가 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뭔가 현실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25번 보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팩트 체크라서 그냥 맞는 문제라 1번만 보고 1번 맞네. 그냥 진짜 체크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뒤에 거는 진짜 그 제시문이랑 다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다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hut up and sit down. 자, 24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팩트체크의 문제에 가까운데 근데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해석이 좀 가미된 영역이에요. 일단 1번을 먼저 보세요. 1번. B가 뭐예요? B 물건은 노인한테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걸 찾는 노인의 노력은 보면 바뀌지를 않아요. 이 B를 이제 아까 전에 22번 보기에서 나왔잖아요. 저기서 말하면 이제 동그라미 B가 노인한테 소중한 물건이었고 그런데 이제 꺽쇠비를 보시면 이 사람은 계속 뭔가 물건을 찾고 있어요. 근데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찾는 걸 그만둘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애초에 변화된 모습을 애초에 노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1번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들어가고 약간의 해석이 가미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시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번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죠. Shut up and sit down. 25번을 보면 요건 좀 귀찮아요. 문제가 보기는 친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가원 형님들께서 이 그러니까 문제와 제시문과 뭐 기타 등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보기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세요. 진짜 귀찮아요. 집에서 맞는 첫날의 아침의 느낌을 나아가 전선에서 느끼는 정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으로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이거 하나하나 보기 읽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귀찮다고 표현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건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것도 대입이에요. 보면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고 있다. 그라고 하면 집에서 맞는 첫날의 아침의 느낌이 어디서 나타나 있어요?
자, 제시문 전체로 돌아가 봅시다. 자, 제시문 처음에 나와 있죠.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한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그래서 25번 보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내가 전설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데, 그러면 이 전쟁 냄새 표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자, 여기 있죠? 이제 그것도 아직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전쟁 냄새라고 표현을 이 돼 있잖아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보세요.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시문 자체에서도 전쟁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과거의 경험이 어느 정도 이제 후각이라는 감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1번 보기 맞다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왜냐면 다 맞는 얘기잖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여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아까 전쟁 냄새 바로 뒷부분에 이 소리가 나오죠. 제가 펜을 잠깐 지워볼게요.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내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도 했다. 패덕스럽기까지?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쨌든 나는 되게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첫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내 몸에 전쟁 냄새가 배어있는 상태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긴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귀국 용사인데 밖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종소리 나고 유행가 소리가 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본인의 심정과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대비 바깥의 어떤 평온함, 이런 것이 그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는 나의 지금 현실 인식은 전쟁터에 갔다 와서 굉장히 좀 뭔가 안 좋아요, 일단. 근데 바깥은 굉장히 태평스럽고 일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듯이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가봅시다. 3번.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면서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서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나타났냐? 제시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나오죠? 요 펜, 요 부분에서 나오죠? 자, 벌레들이 어디서 나오니?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뒤에 거랑 헷갈렸네. 자, 여기. 목진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 귓가에 부서지고 붓채살 모양의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방지경 속에서는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시문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차를 타고 싣고 가고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감각이 극대화돼가지고 하나하나 사물들을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입체 영화를 보면서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하고 체감하는 데서 뭐 전쟁터니까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다. 뭐 이것도 맞는 표현 같아요. 좀 헷갈리면 넘어가세요. 근데 보시면 딱 대충 맞는 느낌 들어오죠. 제시문이랑 딱 이 비교를 해보면 감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너무 틀린 거라서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 떼들, 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한 데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인 현실 인식을 갖게 되었다. 자, 우리 제시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벌레들이 부딪혀 죽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 이 부분에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3번 보기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심연 속에서 샘처럼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서 빙긋이 웃었다. 여기서 체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시면 앞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헬스카 표정으로 나를 힐끔 눈질을 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으로 움직이는 피의 선에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 아무것도 신기할 일이 없지. 본인은 지금 살아있어. 전쟁터에서 지금 달려나가면서 아까 3번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감각이 극대화돼서 전쟁터에서 뭐가 감각이 극대화돼 있다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난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병장은 좀 겁에 질린 것 같아서 그런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는 체념이라는 감각이 드러나지가 전혀 않아요. 근데 뒤에 우리 4번 보기는 뭐라고 했느냐? 읽으면 대충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만 읽으면. 근데 그 제시문의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4번이 틀린 얘기죠. 저 아까 전에 그 제시문 파트에서 이 체념이 안 드러난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녀석이다. 아시겠죠? Shut up and sit down. 자, 여러분들. 현대문학 예시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시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 필요가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제가 이제 흐름대로 짚어드린 거에 따라서 보면 제시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 때 저도 똑같이 했어요. 제시문 안 읽고 보기부터 보고 다음에 바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도 똑같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수능을 본 지 이미 12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방식을 따라서 제시문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바로 문제부터 확인해서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들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체크를 하고 제시문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 보면 뭐 전후를 약간 읽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제시문 때문에 더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정답만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한번 쭉쭉 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문학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